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18번째 사반 가족회의. 저희가, 이게 진짜 지금 1200여 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아까 소개를 잘못했어요. 저도 진짜? 아까 그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지더만. 지금 저를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 나온 날 이러면 어떻게 나 나온 날. 이거는 그만큼 우리 백 선배께서 힘들게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인기가 그럼요. 없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아니라니까. 이거 약간 음모론이야, 이거. 나 나온 날 이거 지금 나 빼고 우리 오 교수님 바꾸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아니라 주소 이렇게 힘들게 그런 알려주고. 방법이 지난 있었네요. 화요일에는 네. 우리 유해영 유해영 씨가 배우님께서. 그러니까요. 나오셨으니까. 나 나온 날은 그런 분 안 부르고. 아니, 뭐 이상해, 이게 보니까. 형님 혹시 잘 아시는 연예인 없으세요? 친한 분들 있으시면은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무료로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돈을 줘야 됩니까?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이야, 진짜. 이 정도는 하실 수 진짜 있는 거 맨입으로 안 아니었어요? 되는구나, 이게. 그 정도가 안 돼,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시니까 저희가 한 10분 정도 되고 나면 그때 많이 들어오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바로 시작해보죠.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댓글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자, 이도성 기자, 어떤 댓글들이 본방에서 올라왔습니까? 오늘 첫 선거부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광주 말이에요.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 이 우유조아님께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대구 지하철 화재도 떠오른다라고 하시고, S100님께서는 후진국 시스템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저 영상을 보면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건 하필 이제 정류장 때문에 저 버스가 잠깐 정차하는 사이에 예. 무너지게 된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길을 걷는데 이제 옆에서 저렇게 공사하고 있는 걸 보이면 저 길로 가면 안 되나? 우리 저 인도하고 저희 지금 차도지만 인도잖아요. 네. 예. 근데 저런 일이 지금 좀 최근에만 해도 벌써 지금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저 아까 2년 전에. 소개해줬던 거 2년 전에 있었던 거랑. 잠원동. 저희 집 앞에도 좀 하고 있어요. 용산역 앞에 지금 건물 헐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지금 다 공사판 네,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서 어디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참담할 뿐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무너지기 전 건물의 맞아요. 모습이라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가림막이 있었고, 그 앞에 이제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지금 있는 가림막 보면 상황이라고 2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상당히 보통은- 높은 건물인데. 보통은 가림막을 해놓으면요. 저희 동네를 보니까 이 인도 쪽에서 안 보여요, 건물이. 가림막이 다 꼭대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건물이 쏟아지면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거보다 높아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중복돼서 벌어진 정말 안타까운 인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게 이제 현장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이 안전모를 쓴 사람이 2명 정도가 영상에 잡혔는데 방금 나온 무너질 때 영상에 보면은 하는 듯 하면 주춤주춤을 하면서 도망을 치는 것처럼 뒷걸음치면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버스는 서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는 통제했을 수 있겠지만 차가 저렇게 다니는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이게 넘어지게 되면 그 차들 위를 덮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저렇게 차량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저는 그 가장 부분이 어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의무를 그것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 그거는 명확하게 이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부분을 따져야 될 텐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 높은 건물에 2층 정도까지 되는 높이만 안전방 해놓고 그 외에 차가 다니는 과정에서 건물이 앞으로 붕괴되면 저 앞으로 보니까 한 6차선 도로에 5차선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저 오전부터 저건 충분히 차량 통제를 하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 정말 지금 안타깝습니다. 김윤님이 또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웃 사촌이신가 봐요. 본인도 김윤님도 그 공사하는 그곳을 네, 못 맞아요. 지나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사고 장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 버스 바로 다음에 있었던 그 네. 차량. 네, 차량 경차 하나가 딱 멈추죠. 예, 와 진짜 저분은 앞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사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저 차량이 맞아요, 네, 맞아요. 하얀색 바로 저 앞에 차량이. 딱 급브레이크 받고 앞에 저 무너진 건물 예. 잔에 연기 같은 정도로 저 먼지가 이렇게 막 나오는 저걸 보고 왼쪽에 브레이크 지나가던 밟은 저 승용차들도 저 버스도 한 대 더 지나가고 저는 버스는 가까스로 이제 딱 지나가는 순간에 붕괴가 된 거니까
저 때 이제 저 버스가 정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저게 참 저 보면서도 저 막 정말 눈물이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저 버스 정거장만 사실 임시 정거장은 다른 데만 놨어도 사실 내 그런 말이 일이 없었을 수도 맞아요, 있을 맞아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 말입니다. 진짜. 화나네요, 진짜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뭐 계속 저희가 또 뭐 수사 상황 같은 게 나올 때마다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유부남이 왜 내 딸을 만나? 예, 유부남과 만나는 딸 좀 분위기를 관련해서 바꿔보네요. 이 박혜영님께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계속 만난 거면 뭐 딸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예. 이 윤사랑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도를 넘은 것 같다라고 김대태님께서는 본인도 처음에는 아버지 편을 들다가 이 200만 원 달라는 소리에 나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아니다 이런 거기서 얘기도 너무 하셨습니다. 나갔죠. 그렇죠. 사실 제가 본 댓글 중에 많은 게 남자친구 유부남 혼내는 건 혼내는 건데 그거까지는 좀 이해를 하시는. 딸을 혼내야지. 맞아. 딸도 혼내야지. 왜 딸은 딸 냅두고.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면 자기 잘못도 그 있는 거지, 얘기도 솔직히. 하고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돈을 왜 요구했을까? 아, 나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관을 둘 다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딸이 청구를 해야지. 청구를 할 거면 왜 본인이 저는 청구를 약간 해요? 이 돈 얘기 나오는 순간 순수성이 그 의심되지. 아버지의 이게 좀 이게 진짜 네, 그 맞아요. 순수성이 그러니까 이게 딸 때문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크레인 해가지고 한번 묻으려고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죠. 그거까지는 그래도 야 그래 저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갑자기 거기서 월 200씩 해서 20년 야 아니요, 연금이잖아요. 연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연금도 아니고 지금 뭐 이상한 연금을 더 받으려고 근데 저는 저 땅을 파고 묻었다는 게 좀 되게 이해가 잘 안 갔던 게 이게 영화를 뭐 많이 봐서 그래 영화를 많이 봐서 욱해서 이랬으면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한 거는 어느 정도 욱해서 그랬나 보다 이해 기회가 있는데 저거는 파는 시간도 그러니까 있어. 내가 보니까 파서 그거를 파서 뭐 파여져 그렇지, 있다고 그렇지. 하더라도요. 저게 돈 요구만 안 했으면 저건 극도의 공포를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저 땅에 원래 그 옛날에 조폭들이 제일 무섭게 하는 게 그 야산에 목만 내놓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막 저기 무슨 짐승들도 다니고 막 맞다. 거기다 꿀 발라놓으면 뭐 이제 들깨들하고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만약 거기서 끝냈으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딸 만나지 마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왜 월 200이 나오냐고. 거기서 월 200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게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저 유부남 나 이 아저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딱 삼자 되면은 그 남자 아버지를 만나면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뭐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그래도 아마 묻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묻었는데. 이것 때문에. 네, 그 그렇구나. 묻었을 텐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일단은 앞에서는 이제 그러면 안 만나겠습니다를 하든지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럼 정리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니까 제가 챙기고 아끼고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든가. 근데 뭐라고요? 뭐 잘 산다고? 뭐 앞으로 그냥 잘 해보겠다. 해보겠다. 뭐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말이야 방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근데 제일 다 떠나서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유부남의 아내입니다. 가족들이죠. 가족들. 맞아요. 아기도 그냥 있었다고 애기들. 자녀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새총 난사 60대 사건 이 댓글인데요. 진짜 이게 미친 엑스예요. 진짜. 네. 그거는. 오늘 왜 새총 쇠구슬이면은 공기총이랑 위력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맞아봐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맞으면 분도 정신을 못 있고. 차리고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정신 이게 못 차리고 얼마나 나중에 위험한데. 처음에는 동물 같은 걸 괴롭히다가 이제 사람에게로 표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빨리 잘 검거한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새 총을 쏴서 이제 아까는 뭐 어린이집 유리창도 깨고 이제 물건을 향해서 좀 많이 발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맞다면 큰일 났겠지. 근데 거기서 본인 실직의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구 속였어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동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가요 순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성이 그 와중에 또 그 걸리니까 또 경비 아저씨 손까지 저기 막 부상 입히고. 저는 사실 저 남성 아까 실형 받았는데 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저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총기 비슷하게 새 총을 개조하면 유사총기라고 해서 이제 그거만으로도 총포도금 화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데 쇠구슬을 쏘는 거 이거는 이제 지금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일일이 다 받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이 타이밍이 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데 맞아. 하니까 괜찮네. 저랑 이제. 백분 선생님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나 맞다가 눈치를 좀 보고 이제- 있잖아요, 지금. 이제 슬슬 맞아갑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18번째잖아. 이제 될 때도 맞을 됐어. 때도 됐어. 예, 그때 벌써 됐어. 9주차가 돼가지고 지금도 안 저희도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건 아유. 안 해야 돼 이제. 그렇지. 그렇죠. 자, 첫 번째 뉴스 슬픔을 증명하라고 박지성 부인 김민지 분노.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유상철 전 감독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 이 박지성 전이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박지성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이게 조문에 가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이제 축구 팬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이제 유튜브 아내인 이 김민지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댓글을 다는 거죠. 왜 박지성은 뭐 하길래 왜 안 오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조의를 표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입장을 낸 건데요. 김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슬픔을 한 인간의 삶을 중계하고 증명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응답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삶이 기사로 나오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는 일 말고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슬픔을 증명하라고 하냐, 조의를 인증하라고 하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건 좀 화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유상철 전 감독의 빈소에 소위 2002년의 영웅들이 다 찾았거든요. 맞아요. 상준으로 하고 딱 계시더라고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안 보이니까 딱 눈에 띄긴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뭐야 왜 안 와? 이걸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한 상황에서 박지성 선수가 지금은 이제 전북 코디네이터라 지금 영구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영구에서 바로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와도 2주 자가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못 와요. 그럼 여기 있으면 끝내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영구에 있었구나 하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야 그러면은 저기 화는 저기 꽃은 보냈어? 저기 무슨 부의금은 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지금 김민지 아나운서가 화가 난 거예요. 그거를 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그거 보내면 그걸 인증해서 샷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는 거냐? 조문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 애도의 감정을 갖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걸 뭐 슬픔을 증명하라 그러냐? 저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난 댓글을. 그래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이고 이런. 이쯤 되면은 거의 오지랖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아이고 뭐 별게다 난리다 본인들이나 잘하지 알아서 이 사람은 또 축구 진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축구 팬도 아니다 뭐 이런 그럼요. 말씀도 하고 계시고 오히려 그런 걸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맞아요. 크겠죠. 진정으로 이제 축구를 사랑하고 박지성 전 선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지금 박지성 선수가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바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와서 지금 당장은 뭐 조문할 수 없으니까 빈소에 직접 간다. 빈소에 직접 찾아뵙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군요. 묘소를 찾겠다. 근데 그러니까 저 입장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제 외국에 있던 지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럼 상주잖아요. 외아들이었거든요. 상주인데도 빈소에 못 가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자가격리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도 아닌 이 유정 감독의 이런 빈소에는 당연히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했겠죠. 아니, 뭐 그런 거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그걸 그렇죠. 알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런 못 거에 대한 왔으면 그런 거라도 그러면 저기 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좀 화나실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곧 지금 3,000명을 와 진짜 대박입니다. 내가 인기가 많다니까. 처음에 500명 계셨는데 아까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해서 못 들어오게도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팔뚝 굵으시죠? 예. 굵죠. 네. 얇네. 아유,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본방으로 나가고 있는 정치부의 유튜브 시청자 수는 1,700명.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교까지. 아니 나 하고 싶었어. 말리지 마. 그래도- 말리지 마. 알겠습니다. 예. 유튜브로만 사실 이게 더 나가는 재밌어. 사실 이게 재밌어. 우리께 재밌어. 이게 더 재밌지. 우리께 냉정하게. 자, 근데 지금 좀 넘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더 넘어오라고요? 나중에 진짜 잘려 나쁜 놈이 그러다. 여기 있었네. 질이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안 좋아. 동기들 질이 안 선배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 죄송합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지금 3,000분이 넘으셨습니다. 넘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외도 의심 아내 강목 폭행 후 살해한 60대 이심서 형량업
이게 지난해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을 해서 이제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폭행을 하고 결국 살해까지 했는데 의식을 잃으니까 온몸을 묶고 숨을 거둘 때까지 지켜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방치한 뒤에 도망치면서 이 가족들이 아내에게 연락하면 마치 자신인 것처럼 다양한 뭐 김태현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 숨진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인 척 이 답장을 보내면서 사망 사실을 숨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1심 재판부가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 형량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가 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올렸습니다. 아니 무슨 이게 올린 와이프를 거예요? 저렇게 때려요. 진짜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형량은 아마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보세요. 폭행을 하고 죽을 때까지 묶어놔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심리적 또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사망하겠어요. 일단 폭행을 한 다음에 이제 교살이라고 하죠. 목을 네. 졸라서 이제 의식을 잃게 했고 그 그다음에 상태에서 상대가 이제 준 거잖아요. 방치를 한 거죠. 얼마나 와. 지금 이 과정을 다 보고 물론 뭐 아마 재판부에서는 동기가 이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욱해서 다소 우발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그게 뭘 욱해서야. 했다고 하는데 그 범행 그 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충분히 되돌릴 수 있었잖아요 본인이. 당연하죠. 지금 이걸 지금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도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올렸다고 해서 징역 18년으로 이제 중하게 처벌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진짜 우리 백 변호사님이 판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본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또 이게 하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시면 아니. 근데 그렇다기보다 내가 이제- 이게 자꾸 여기서 하잖아요. 사건 과정에서 했다고 기사가. 아니 그런 셀럽이시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라고 유튜브에서 한 거예요. 꼭 이렇게 지금 기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저번에 한번 변호사 그쵸. 뭐 떼고 하면 사연시켜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랬다가 얘기하셨다가 야, 기사가 거의 돼가지고. 뭐 한 2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자 다음 기사 넘어가죠. 진짜 이거 저 제목만 이거- 보고 약간 웃음이 나와가지고. 진짜 웃긴다 이거 진짜. 난 요거 네? 일부러 뽑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가 기자인데 점점점 내연녀에게 1억 4천 땡긴 남자. 이게 일단 60대 남성입니다. 60대 남성인데 조성아 지난 우리 반성하자. 2016년에 한 이제 피해자를 알게 됐는데 본인이 언론사 기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본부장 승진을 위해 돈을 상납해야 된다 이러면서 돈을 뜯어내갖고 한 1억 4천여만 원을 이제 뜯어내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승진할 때 돈 좀 필요해요? 3천만 땡겨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돈이 좀 필요한가? 3천만 땡겨주세요. 이제 기자분들이 승진할 때는 한 1억 4천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과 달리 이제 승진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없어요? 차장을 달기까지는 난 이제 승진이 있는데?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나 차장. 있어. 나 이제 느껴. 그걸 이제 그래, 상당히 급전 올라가셨으니까. 나 이제 압박감이 느껴질 나이야. 그렇죠. 이제 차장도 이제 부장도 이제 가셔야 되니까 하는데 저만 해도 사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좀 지나면 있어요. 좀 지나면 그런가요, 다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황당했던 게 네. 기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회의 때. 그래도 제가 회의 때 그래도 약간 자조적인 목소리로. 혹시 엑스밥이야 엑스밥. 기자를 사칭했는데 1억을 쓰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많이 썼더라고. 더 많이 많은 썼어. 직업이 있을 텐데 뭐 이제 그러니까. 사자 붙는 뭐 의사나 뭐 근데 변호사나 뭐 다른 이게 분들도 뭐 있었을 아까 텐데. 요즘에는 엑스밥 이거 하려고 그랬죠 지금. 네, 엑스밥.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기자는 막 사회 그런 걸 막 폭로하면서 이걸 어떻게 또 무마주면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근데 권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제 친구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요즘 발길 채이는 게 기자예요 요즘에. 정말 힘이 없는데. 당장 일례로 국회 기자실 가면 네. 등록 기자가 1,000명이 넘어. 넘죠. 1,000명이 넘어. 근데 거기서 기사 쓰면 정치인들이 또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1억 4천을 땡기잖아 지금 1억 정말 힘이 4천. 없는데.
지금 3,300분이 깜짝이야. 넘으셨어요. 3,300. 진짜 자학을 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야. 아, 이런 걸 좋아하시는 기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 정말. 엑스밥. 네, 정말 엑스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물론 이게 근데 변호사도 요즘 엑스밥이에요. 맞아요. 변호사는 책 있는 게 변호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즘 없어요. 요즘 뭐 잘 안 돼. 예전보다 그렇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백변호사님이 지금 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아이, 방송을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얘기해도 돼. 예전에 비해 또 사이렌 돈다. 예전에 비해 그렇다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맞아. 제가 이렇게 커버를 쳐드려도. 좀 들고 괜찮아요. 엑스밥이야. 엑스밥 다 엑스밥. 알겠습니다. 세 명 다 엑스밥인 걸로 엑스밥으로 하고 결론.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무튼 얼굴 기자 빨개졌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속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 형이 받았는데 집행유예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빨리 이제 얘기해. 어떤 직업이든 사실 이게 뭐 직업 기자니 의사니 변호사니 이것보다는 단순히 직업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기보다는 연인 관계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직업적인 것보다는 항상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어떤 뭐 재벌 재력가의 뭐 아들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한 적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를 가족 여러분들 엑스밥 얘기하니까 다 빵 터지셨네 아주 그냥. 막. 크크크가 야, 좋은 정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왜 크크크가 왜 많고. 집행유예 나왔는지 아세요? 예? 왜 집행유예 나왔는지 아세요? 왜요? 1억 4천이나 땡겼는데 엑스밥이 왜 돈 다 갚았대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래. 처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역시 그냥 그것만 봐도 엑스밥이야. 엑스밥. 애가 간이 간이 콩알만해. 그러니까 걸렸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 아니, 뭐 실제 기자인 분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칭이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 사람은 분위기 왜 엑스밥이 이래, 아니라는 거야? 뭐 예, 넘어가시죠. 자,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 순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오늘 타임 안 맞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충격적입니다. 정관 수술을 했다더니 남편 뒤통수에 임신. 이거 이혼 가능합니까? 예,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가 되고 이제 최근에 방송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재구성해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딩크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남편이 자신은 정관 수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덜컥 임신이 된 거죠. 예상치 못하게요. 뭐 의도를 하거나 했으면 더 큰 축복이었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임신이 확인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좀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더니 처음에는 아니 했는데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변명을 해서 네. 이 여성분이 그러면 거기 법적 조치를 하자라고 병원 했더니 고소해. 그제서야 얘기한 거예요. 나 사실 안 아하. 했다. 세상에.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애가 생기고 나면은 당신이 이해해 줄 줄 알았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거 말 잘못하면 하차 청원 이런 거 나오는데. 진짜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요거 했던 그 프로의 진행자분이 그쵸. 임신은 말씀을 축복인데 그 뭐 여성분이 뭐 이걸 가지고 그래라고 했다가 맹공을 당했죠. 맞아. 그 말씀도 잠깐 뒤에 네, 그래서 할 텐데. 제가 어렵네 말하기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됩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혼 사유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변호사마다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 오. 제가 뭐 원찬 임식도 축복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 제일 많은 게 외도, 그다음에 이제 가정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그 사유죠. 그런데 이제 물론 남편이 그 아내의 신뢰를 해친 건 맞아요. 이건 분명히 이건 남편이 그렇죠. 잘한 건 없어요. 남편이 예. 뒤통수 친 건 맞아요. 이 아내 너무 화가 나지만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한다 하면 남편이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끝까지 이혼 안 해요라고 예. 가정했을 때 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부가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게 어떤 증거로 서류로 남아있거나 증거로 남아있다. 우리는 뭐 아이를 갖지 네. 않겠다. 정관수술을 했다. 이런 게 서류로 남아있어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려나요? 그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로 임신을 하지 않겠다라거나 뭐 이런 약정은 어찌 보면 민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남편이 잘했다거나 이 아내가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유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민법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유 없이 성교 거부를 한다거나 끝까지 예.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임신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 약속을 어겼다. 근데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저 수술을 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짓말이요? 아내한테? 아직 안 했습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야, 너 저리 가. 아유, 진짜 화가 날라. 진짜 싫다. 일단은 가족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 했어.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가족이 보고 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지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 혹은 아내가 남편의 거짓말에서 이혼해야 되면 거의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싱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물론 신뢰를 지켜야 되지만 거짓말을 했으니까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혼 그러면 저녁에 오늘부터 술 먹고 들어오면 넌 개야. 그런데 다음 날 와서 난 개다. 그러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이혼 사유 되나요? 술 한 번 먹고 늦게 들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랑 이 사연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 보면 좀 어려워요. 그 변호사님 근데 진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치 않는 임신은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폭력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게 법적으로 이 아내가 나는 이제 신뢰관 깨졌으니까 이혼해야겠어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최근에 이런 류의 사례들이 생길 때 이거를 좀 소위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아이고 뭐 결혼했으면 임신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가 문제야 로 접근하면 이건 망해요. 이 사람이 그게 그렇게 접근 약간 올드한 그렇죠. 올드 이거 패션한 완전히 올드 패션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걸 존중해 주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느냐는 좀 별개 문제로 봐야 된다. 아직은 예. 그렇다는 취지인 자,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올드 패션하다고 하셨다는 그 얘기를 KBS 아나운서가 네, 방송에서 방송에서 했다가 하차 청원이 막 올라오고 그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아, 사과를 했어요? 네네. 입장을 내서 방송국에서 이제 정정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결국 사과는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 전에 너무 이 논란이 커져서 원치 않는 임신도 축복이다 이런 발언 자체로 크게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더니 네. 그 남녀 아나운서가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 이인철 변호사 네, 그 양반 아시죠? 저랑 고등학교 동기. 아 진짜요? 그 양반이 이혼 전문 변호사. 네, 이혼 전문 예, 변호사. 그분을 상대로 이렇게 그 친구가 이런 사연들을 많이 갖고 와. 어디 아 가면. 그렇구나. 네. 근데 이 남자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 아나운서가 아이 그래도 그건 뭐 막 이랬는데 위기를 느낀 거지. 이거 딱 큰일 났다. 가면.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출연자 입장에서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또 많은 분들이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 후에 임신을 하는 건 뭐 당사자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그 자체가 축복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뭐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 소통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사실 그 아나운서분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에 결혼은 결국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꾸리는 것인데 그게 그걸 가지고 무슨 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 분명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난임 부부, 불임 부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 생명 그렇죠. 맞아요. 그건 축복이죠. 그런데 이 경우처럼 서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을 한 상황에서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또 전혀 또 얘기가 다르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아마 이인철 변호사는 된다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저스티스님께서는 정관수사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건 중대한 거짓말 아니냐 말도 하셨고 SW님께서는 임신은 축복이 맞지만 그래도 부부간의 신뢰가 먼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진짜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복지 포인트까지 다 까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까. 보니까 맨날 외국 분들만. 아니. 꽤 많이 했습니다. 나 나온 선배 맨날 안 계실 때는 제가 까고 있어요. 목요일은 그럼 주로 뭔가 해외에 이게 계신 뭐가 있어. 저 아까 처음에 가족분들이었는데. 잘못 가르쳐주고 막. 아, 예. 근데 지금 네. 정치부회의가 1,700명, 사반 가족회의가 3,500명, 2배가 두 넘었어요. 배가 됐네요. 아까 800명인데 엄청 늘었네요. 야, 그럼요. 진짜 이러니 제가 복지 포인트가 아깝겠습니까, 제가? 근데 난 한 번도 못 봤지. 있다니까요. 아유, 최근에 꽤 많이 그래요? 했습니다. 예. 정말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사반 가족회의에서도 많은 또 오늘처럼 이런 성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8번째 사반 가족회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